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디톡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톡신들, 그러니까 보톡스라던가 필러 제품을 만드는 핵심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메디톡스를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성장성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메디톡스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가장 실적 모멘텀이 뛰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들만 하나둘 찝어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멤버분들한테 이제 저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 수석 때도 굉장히 값진 선물을 받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론 받았고요. 메론은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정말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받았습니다. 와인은 수석 전에 받은 선물이고 상당히 고가의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제가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제가 먹어봐도 풍미라던가 이런 깊이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에 안주로 같이 먹었는데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한가 세트를 좀 받아서 이거 수제 한가예요. 수제 한가를 받아서 와인과 함께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소중한 지인들과 잘 먹었고 정말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나 꾸준하게 정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함으로써 우리 멤버분들께 최대의 도움, 최선의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나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가 3공장을 드디어 완공을 해요. 내년부터는 이 3공장 완공에 따른 그런 수출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혹은 매출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것입니다. 얼마나 찍히느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1공장, 2공장을 합친 것보다 3공장이 월등히 더 큽니다. 3공장의 월등히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5배 이상의 커요. 1공장, 2공장 캐파를 합친 것보다 5배 이상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인 만큼 내년부터 이쪽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힌다면 그리고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진출이 가시화될 겁니다. 미국 진출을 이미 BLA를 신청해놨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BLA가 통과가 될 거예요. BLA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에 통과된 것들을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허가를 받는 것인 만큼 사실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부터 통과를 했던 기업들이 이 휴젤, 대형제약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들의 주가를 보면 대형제약도 마찬가지고 휴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BLA가 통과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보톡스, 필러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10개가 안 돼요. 보톡스과 필러를 FDA에 통과를 해서 BLA까지 받은 제품들이 10개가 안 됩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도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 것이고 사실 보톡스라던가 필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 혹은 한 번이라도 맞아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나 보톡스라던가 필러를 맞았었고요. 보톡스는 지금은 안 맞고 있지만 필러는 제가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보톡스 필러 다 나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러나 보톡스는 일단 한 번 맞으면 떤 것을 선택하든 필러를 선택하든 보톡스를 선택하든 아니면 둘 다를 맞든 꾸준하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곧바로 나타나는 게 특장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정 전에 한번 맞았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이 그대로 매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저는 필러라던가 보톡스가 이제 피부 미용에서 보는 것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모드라던가 아니면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보톡스와 필러도 사실 글로벌 시장으로의 그런 가시성, 실적에 대한 모멘텀, 성장성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대세 사이클,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디톡스가 이제 미국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휴젤과 그리고 대용제약의 그런 대세 상승 사이클을 바라봤던 투자자로서 이제는 메디톡스의 차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했죠? 연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면은 미국 진출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BLA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상공장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도 15% 이상 올라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무려 55%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필드라던가 혹은
보톡스에 대한 수요 정도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가장 이제 보톡스 필러 시장에서 가장 이제 경쟁률이 심한 경쟁 강도가 심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보톡스와 필러 시장에 대한 경쟁 강도가 심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토록 심한 국가에서 경쟁 강도 심한 국가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뭐 미국 기업, 독일 기업 정도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그런 비교가 거의 불가할 정도로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아시아 시장,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매년 60%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에 메디톡스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공장, 수출 공장 같은 경우도 이 중동과 유럽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이쪽을 대표적인 시장으로 타겟으로 하고 완공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중동과 유럽 50%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대륙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년부터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제가 보는 두 번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송 비용이에요. 소송 비용.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뭐 휴젤, 대웅제약 혹은 중국 기업들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만 해도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700억 이상, 네, 거의 700억 가량의 소송 비용을 썼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700억 이상의 소송 비용 썼는데, 그게 얼마나 큰 비용이냐? 자, 영업이익 1년에 500억밖에 안 나와요. 올해 기준으로도 성장을 굉장히 크게 했죠. 성장 굉장히 크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600억이 안 돼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770억 이상의 소송 비용을 써왔습니다. 소송 비용이 결국 승소를 하든 혹은 패소를 하든 올해 전부 다 끝납니다. 네, 올해 대부분의 소송이 다 마감이 짓고, 대웅제약이든 휴젤이든 혹은 중국 기업들이든 다 마감이 지어지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자연스럽게 로열티라던가 이런 쪽을, 혹은 판매 대금에 대한 일정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상대 회사에 신비한 타격이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겠고요.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이 소송 비용 자체가 이제는 들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드라마틱한 성장이 내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미 재무제표에 컨센서스로 박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2배가량, 거의 2배가량의 성장률을 내년 보일 것이고요. 후년에도 1000억 원 이상, 1200억까지 영업이익이 찍히게 되면서, 사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성장성을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고요. 소송이 이제 거의 끝난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수출입니다. 수출이 이제 매년 30%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보톡스 기업들, 필러 기업들이 상당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2020년 전까지, 2019년까지 국내에서 보톡스라던가 필러 쪽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었어요. 2020년부터 식약처로부터 소송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판매 금지지 처분을 받았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휴젤이라던가 혹은 대용제약으로부터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메디톡스가 걸면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쪼그라드는 경우가 2020년부터 발생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길고 긴 싸움이 이제 올해면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거의 깨끗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뿐만 아니라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송 리스크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끝난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소송 비용으로만 700억 이상에 1년 만에 700억 이상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1년에 500억이 안 나오는 기업들, 안 나오면도 5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 1년 반 동안 700억 썼다는 것은 버는 족족 다 소송으로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대한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공장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미 캐파 기준으로 10배가량, 이 공장 대비해서 10배가량 큰 상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고, 대부분이 유럽, 중동 쪽으로 수출이 발생될 것이고, 또한 이제 미국의 BLA, 그러니까 상용화 단계에 내년부터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 역시나 꽤나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세계 네 번째로 보톡스를 상용화시킨 기업입니다. 세계 네 번째 기업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이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나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번에 만약 내년 초라던가 올해 연말쯤에 미국의 상용화가 된다면 상용화 허가가 떨어진다면 비동물성 액상형 보톡스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레반스라고 해서 레반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번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2배가량 뛰면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 이 레반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비동물성 톡신 제재였던 거예요. 레반스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비동물성 톡신 제재였던 것이고 이미 비동물성 톡신 같은 경우는 동물 유래보다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미국에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최초, 세계 최초 이제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도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동물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감염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동물성 자체가 부작용이 굉장히 작고요. 뿐만 아니라 부작용 그리고 지속 기간 자체가 길어요. 동물 유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긴데 이것도 레반스 같은 경우도 보통 중위 효과 기간이 3에서 4개월인데 이 레반스가 비동물성 톡신 제제입니다. 이게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메디토사 같은 경우도 비동물성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그런 효능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바이오제약 혹 톡신 기업들의 그런 눈에 띄어서 인수합병이 꾸준하게 이제 발생이 됐던 것인데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레반스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는 봉착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내년 초부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좀 기대감이 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톡신 기업들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금투스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형 기업들 혹은 중견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와 그리고 중소형주 혹은 중견기업들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온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제약 그리고 톡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선 이런 기자재 쪽에서도 수급이 다 빠져나갔었는데 이런 것들 다시금 돌아올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제 눈에는 현재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종목을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니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멤버십에 될 수 있습니다. 제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멤버분들께 이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일단 메디톡시의 톡신 제제가 비동물성인 것뿐만 아니라 액상형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보통 대부분 다른 이제 톡신 같은 경우는 분말형이에요. 분말형. 자, 분말형의 문제가 뭐냐? 분말형 같은 경우는 물을 타요.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데 액상형은 애초에 물을 탈 필요가 없죠. 근데 물을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가 병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10을 타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5만 탄다거나 4만 탄다거나 3만 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을 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걸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엑사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물을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이면 10 이렇게 꾸준히 전부 다 이제 보톡스를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소비자들의 그런 신뢰적인 부분에서 분말형과 액상형이 있다면 액상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찝찝하기도 하거니와 이미 상당수의 병원들이 분말형 같은 경우는 이 물을 타서 그러니까 식용수 같은 걸 타가지고 상당히 과다 희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액상형이 나올 경우 심지어 비동물성이 나온다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진출이 과시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동물성과 액상형이라는 것 특징 자체가 워낙에 좀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톡스라던가 필러 쪽에서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번 추석도 우리 멤버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좀 잘 보냈습니다.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론 그리고 고가 와인 그리고 수제 약과 이렇게 좀 잘 받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